도내 정당 공천자가 모두 결정되면서 총선 대진표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10개 선거구에 50명이 나서 평균 경쟁률이 5대 1입니다. 빗물을 재활용하거나 땅속으로 돌려보내는 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외제차나 고급차를 나사못으로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동네에서만 20넉 대의 차량을 훼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이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예상대로 전례가 드문 일여다야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선거 20여일을 앞두고 뒤늦게 짜인 도내 10개 선거구의 본선 대진표, 유룡 기자가 소개합니다. 20대 총선에는 도내 10개 선거구에 모두 50명이 도전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갑의 새누리당 전희재 전 행정부지사, 더민주 김윤덕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여기에 무소속으로 유종근 전 도지사, 이범석 전 헤럴드뉴스 편집부장이 나섭니다. 전주 을은 새누리당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더민주 최영재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국민의당 장세환 전 국회의원, 무소속 성치두 민초연합 창당준비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주병에는 새누리 김성진 전 서해대 교수, 더민주 김성주 국회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대결합니다. 군산은 새누리당 최용묵 법무사, 더민주 김윤태 고려대 교수,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정의당 조준호 전 정의당 대표, 무소속 함은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이 출마합니다. 익산 갑은 새누리 김영일 전 강북경찰서장, 더민주 이춘석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한수 전 익산시장, 민중연합당 전권희 전 민노당 대표 비서실장, 무소속 황세연 전 전북경실련 사무국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익산 을에는 새누리 박종길 전 문체부 차관, 더민주 한병도 전 국회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전 국회의원, 정의당 권태홍 전 당 사무총장, 무소속 이석권 몽환마을 이장이 대결합니다. 정읍고창은 새누리 김성균 대왕전기 대표, 더민주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태룡 전 정읍신문 대표, 김만균 성산무역 대표가 출마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새누리 김용호 변호사, 더민주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국민의당 이용호 전 국회 홍보기획관, 민중연합당 오은미 전 도의원, 민주당 임종천 전 국민희망시대 대변인, 무소속으로 강동원 국회의원, 노병만 농업인, 방경채 홍조건설 대표, 오철기 전주대 동문회 부회장이 나섭니다. 김제 부하는 새누리 김효성 영빈관 대표, 더민주 김춘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이 출마했습니다. 완주진안 무주장수는 새누리 신재봉 전 전북시민참여포럼 이사장, 더민주 안호영 변호사, 국민의당 임정엽 전 완주군수, 무소속 민경선 전 대구한의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익산시장 재선거에는 새누리 최행식 원광대 교수, 더민주 강팔문 전 익산국토청장, 국민의당 정원율 전 행정부지사, 무소속으로 김은진 원광대 교수가 대결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그간 지루한 당내 공천 싸움에 정작 중요한 공약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당의 오만한 행태인데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폰이라는 특이한 지형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마이산. 진안구는 지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마이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며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지역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찬성이나 반대다라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해서 모든 지역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선이니까. 공천이 지연되면서 정책과 공약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의 총선 후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베끼거나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욕구에 편승하는 선심성 공약 등 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민단체가 전주천 수생태계 복원, 한빛 원전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 농진청의 GMO 작물 개발 중단, 새만금 수질 악화 대책과 해수유통 등 13가지 정책을 총선 후보들에게 공개 제안했습니다. 20대 총선이 정책을 통한 그리고 후보 검증을 통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현안이 됐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 단체는 제안한 정책과 공약을 각 후보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 평가하고 선거 기간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선거일까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공천 경쟁에 매몰돼 자취를 감춰버린 정책 선거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새누리당 전주권 후보들이 전주 완주 통합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운천, 전희재, 김성진 등 새누리당 전주권 후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밸리와 과학산업단지가 결합한 인구 100만의 전주가 대한민국의 신경제축이 될 수 있다며 전주 완주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이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0년 안에 사용 전력의 40%를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곳 주민센터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섰습니다. 발전을 시작하고 10달 후 태양광 설치 전후 한전 전기 사용량을 비교했더니 무려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온실가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데 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기준 전주시의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은 고작 5.8%. 전주시의 생산량이 전라북도 전체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절대량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전주시는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와 아파트, 빌딩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유치하고 에너지 사용이 많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낡고 오래된 건축물의 단열 공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석유나 도시가스는 해마다 사용량이 줄지만 전기는 계속 증가 추세여서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코드를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이렇게 불 끝나든지 퇴근할 때는 최대한 다 전원 끄고 꽂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파동 그리고 원전 수요를 줄여야 하는 절박함도 커지고 있는 요즘 기존 에너지는 줄이고 환경 부담이 적은 대체 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는 구체적 행동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엄연히 세계 물 부족 국가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해 빗물 활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상에서 취수된 빗물이 배관을 타고 지하 저장고에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과 이곳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에서 변기물로 사용됩니다.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빗물을 또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환경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심 공원과 보도블럭은 투수 구멍이 생겼습니다. 땅을 깊게 파 자갈과 모래를 깐 뒤 투수블럭으로 덮어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아스팔트로 뒤덮여 하천으로 빗물 유출이 심각했는데 물이 땅으로 흘러들어가니 자연스럽게 지하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와 공원의 화단에도 여과층을 만들어 빗물이 머금도록 했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에 영향이 있고요. 홍수 저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경관 개선 및 열섬 효과 완화 등.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빗물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111곳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탄소 여과 장치를 설치해 빗물의 수질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올해도 민간시설 및 공공기관에 15개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수자원인 빗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물 부족에 대비해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수자원공사 등 각 기관과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 삼천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4회째인 오늘 행사에서는 백두산과 한라산, 백령도, 울릉도 등 동서남북 4개소에서 채수된 물과 삼천물을 합치는 마중물 퍼포먼스와 함께 수자원 보호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오늘 저녁 전주 르윈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송하진 도지사와 이현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구형그룹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내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국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열흘 사이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수십 대가 훼손됐습니다. 대부분 외제차 등 고급 차량이었는데 고의로 버린 일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를 서성거리던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손에 든 무언가로 운전석 쪽 앞문부터 차 뒤쪽까지 쭉 긁습니다. 남성의 손에는 길이 5cm가량의 나사못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60살 김모 씨는 지난 11일부터 10여일간 길가에 세워진 차량의 외관을 나사못으로 긁어 파손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주차된 차량 중에서도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군산 수송동 일대에서만 차량 24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도색은 물론 차체가 패여 수백만 원씩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동그랗게 다 아니 온복 페이드로 긁었더라고요. 고의적인 게 보이니까 화가 났죠. 피의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 차량을 대상으로 나사못을 들고 다니면서 그 차량의 옆면을 긁는 방법으로. 경찰은 김 씨를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원룸 빈집털이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여자친구 22살 홍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다세대 주택을 돌며 여자친구 홍 씨가 망을 보는 사이 빈집에 들어가 1,200여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월 도내 돼지 140만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최근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77.6%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과 인접한 왕궁축산단지와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관이 직접 농가를 찾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동계체전에서 종합 4위를 달성한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지난달 열린 97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4개 등으로 18년 연속 4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작물을 갉아먹는 파밤나방을 방제할 수 있는 곰팡이 이사리아 푸모소로세를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나방 애벌레를 제거하는 효과가 6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악취 제거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인근 악취 시설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폐쇄 조치도 내릴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작은 도서관 104곳을 대상으로 운영 시간과 사서 배치 여부, 장서량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 도서관의 내실 운영과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가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인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전주시는 보상과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과거 임실 6탄약창 이전 추진 시 제시했던 230억 원보다 큰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 주변의 일정 면적을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경관 농업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업한 포도 농가들이 다른 과수 농사를 고려하고 있어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금을 받고 폐업한 도내 포도 농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84%가 농업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9%가 대체 작목으로 과수를 선택했습니다. 복숭아가 가장 많고 자두와 사과 순으로 대체 작목을 계획하고 있어 과잉 생산에 따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세부적인 과제를 연구 수행할 전문가 조직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전문가 협의체인 기존 새만금 전책 포럼은 한중 경제협력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이와는 별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단기적 현안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새만금 내부 개발과 수질 개선, 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는 7월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